근데 이번 이 논란이 정치권 논란으로 좀 번졌는데요. 육군 별 4개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영상으로 하나 보시죠. 어저께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네. 은평구, 종로, 예. 동대문구, 그다음에 저 강진구, 예.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네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김병주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갔는지 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정보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 29일 날, 26일 날 무인기가 날라왔으니까 이제 사흘 후에 벌써 뭐 은평구,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그러면서 P-73 일부를 무인기가 침투한 거 아니냐라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말이에요. 근데 야당 의원이 언론에서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내용인데 김병주 의원님은 도대체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얘기하신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유출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이제 사실은 합참이나 국방부도 전문가가 그 안에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초기에 이 항적, 궤적을 다 보고 그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김병주 의원이 이 용산에 뚫린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국방부 쪽에서 합참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 여기 김병주 의원도 전문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내부에 계신 분이 아니고 외부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부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외부의 전문가는 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부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외부에 계신 분은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김병주 의원이 소상히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그거 뭐 보면 다 압니다. 뭐 이거 30분 만에 뭐 이거 궤적 이렇게 그려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질문을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병주 의원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은 본인이 뭐 이렇게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이런 해명을 좀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방부에서 서울 북부를 지나갔다고 해서 은평구 정도로 왔겠다 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보면 은평구, 종로, 강진구까지 왔네. 남산 일부도 지나갔네. 라는 생각이 들고 남산 일부면은 그렇죠. 용산으로부터 비행금지 구역 3.7km 안에 드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국방위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의원실에 와서 이거를 비행금지 구역 3.7km 반경을 큰 지도에 놓고 그리고 비행 궤적을 그려보니까 비행금지 구역 위를 약간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은 아이고 무슨 소리들 하십니까? 30분만 투자하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의 저 공격이 황당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국민의힘에 3스타 출신이 있거든요. 신원식 의원. 신 의원은 김병주 의원이 군보다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의원이 처음에 저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군에서 이적 행위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병주 의원의 추론이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서 일종의 프레임 비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프레임 비틀기. 결국에 이 군의 이 경호작전 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무슨 뭐 정보 유출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병주 의원 설명대로 합참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점으로 표시됐던 항적 기록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선으로 연결해보고 그리고 구글 어스에 대입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저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주 의원 정도의 전문가면. 근데 게다가 같은 군 출신의 신원식 의원은 여기에 엉뚱한 색깔론까지 대입을 해서 아니 육군 대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겠습니까? 저거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명예훼손이다.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저런 식의 색깔론 공격을 하는 거는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이 경호 경계 작전에 실패한 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지 엉뚱한 대로 이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약간의 국민의힘이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재섭 의원 생각이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김병주 의원이 예를 들면 정말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감사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일단 그래도 군을 먼저 탓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먼저 보고를 한 바가 있고 이거 입장선에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군의 안일함을 우리는 탓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이 정보 보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 사회상에서 이제 공무원 피살됐던 사건에 당시 국방위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질의응답들을 보게 되면 군에서 나온 정보 자체를 신뢰할 수 없던 경우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었거든요. 이후에 네. 정보들이 바뀌고 내지는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입장에 선회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뭐 김병주 의원이 어떤 식으로 저렇게 정보를 받아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군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현대전 자체가 지금 무인기를 바탕으로 드론을 바탕으로 해서 치러지는 전쟁임을 생각해 보면 예. 군 자체도 긴장을 하고 다시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김병주 의원의 적의 정치권에서 논란이 생각보다는 좀 크게 일고 있어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떻게 김병주 의원이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그 재주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발언도 나왔고 김병주 의원은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논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